네, 반갑습니다. 이시연TV의 이시연의 인문학TV의 이시연입니다. 네, 지난 시간에 춘추 전국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춘추시대에 발생하는 이제 오패, 그래서 춘추 오패라고 불리는 이 패자들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이제 좀 끝맺었었고요. 오늘은 그러면 이제 패도 정치, 그래서 패자가 어떤 나라들을 말하는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. 여기서 패자는 으뜸 패자예요. 으뜸 패자고 으뜸이 되는 자들이다. 그럼 어떤 것의 으뜸이냐? 자, 우리 다시 한번 춘추 전국시대가 어떤 시대적 배경인지 한번 훑어봅시다. 요순시대가 있고 그 뒤에 하은 주나라죠. 주나라 안에 이제 주나라가 패권을 그 천자의 나라일 때 처음에 주나라가 천자의 나라가 되었을 당시의 수도는 서쪽에 있었는데 그 세력이 조금씩 쇠퇴해가면서 이제 수도를 옮겨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잘해보자 하고 수도를 동쪽으로 옮깁니다. 그래서 그때를 동주시대라고 하죠. 이 동주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심이 되고 있던 주나라의 작은 소국들 중에서 진나라라고 있어요. 이 진나라가 한, 위, 조씨 세 가문들이 대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대부들이 자기들이 진나라를 갈라먹기를 해요. 이 갈라먹기를 하는 요 시점까지를 춘추시대라고 하고요. 그래서 이 자기들이 대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그 직위를 후라고 올리는 거죠. 그래서 자기들도 제후국의 그 위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진나라에 있던 대부들이 자신들이 나라를 쪼개어서 또 다른 제후국이 되는 요 과정까지가 춘추시대에 해당되고요. 요렇게 쪼개져서 진나라가,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나라는 앞에 나오는 진나라랑 다른 두 번째 나오는 이 나중에 통일을 하게 되는 진나라, 징기스칸의 진나라까지, 징기스칸이 아니라 진시 황제의 진나라까지를 이제 전국시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. 그래서 패자라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서주, 즉 처음에 주나라가 이제 천도를 한 뒤에, 도읍을 옮긴 뒤에 이제 점점 천자의 존엄과 권위가 떨어져 가다 보니까 이제 제후국들,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앙의 권력이 떨어지면 밑에 사람들끼리 막 이제 싸우고 권력 다툼을 하기 시작하겠죠.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거 안 되겠다. 우리 이 뭔가 제후국들끼리 이 분쟁과 대립을 조금 조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좀 주나라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 주나라 너희를 지켜주겠다. 천자의 나라로서 그대로 대우를 해주겠다. 하지만 우리를 조금 인정해달라. 그러면서 이제 조금 그러니까 즉 주나라를 여전히 수호하고 보호하고 또 존경하고 공경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한 나라고 우리가 너희 주나라 천자의 나라의 어떤 그런 동의에 의해서 지금 이 혼란스러운 여러 나라들, 아주 많은 나라들의 혼란기를 우리가 조금 더 질서정연하게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허락을 받게 되는 자들이 제나라의 환공, 그리고 진나라의 문공, 초나라의 장왕, 오나라의 부차, 월나라의 구천, 이렇게 해서 오국의 군주들끼리 이런 회의를 하고 앞으로 이제 뭐 국력이나 대의 명분이 굉장히 센 나라들이었어요. 대의 명분도 있고 이런 조건들이 충족시키는 이 다섯 나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패권을 잡아서 정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진주할 때 진 있잖아요. 진주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지방에 진주라는 지방이죠. 경남에 가면 그 진주라는 한자를 쓰는 진자에 그 진나라의 조씨, 위씨, 한씨 세 가문이 이제 주왕실에 우리 진나라 조금 인정해줘, 이렇게 공인을 해줘 라고 진나라를 공인해달라는 게 아니라 조씨, 위씨, 한씨 요 세 가문이 정식 제후로 승격을 좀 시켜줘 라고 우리 진나라 밑에 소속되어 있는 대부 하기 싫어. 그래서 진나라라는 이름을 없애고 조나라, 위나라, 한나라로 조금 올려줘.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조, 위, 한도 있고요. 그리고 또 뭐가 있죠? 이제
요렇게 해서 쪼개지는 요 시점부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시대의 시작이기도 하고 춘추시대의 끝이기도 하죠. 그래서 조위한, 그리고 이제 진시황제 하는 진, 그리고 제, 연, 초, 이렇게 총 7나라들이, 7국가들이 이제 전국 칠응이라고 해서 이제 전국시대에 이제 살아남은 나라에 해당이 됩니다. 이 아주 혼란기였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상사적으로는 백가쟁명이라든지 뭐 제자백가라든지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잖아요. 그러니까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기일수록 어쩌보면 이제 그때 당시에 필요한 사상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가, 이제 자기 소신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제 발언을 하게 되는 게 대표적으로는 유가, 묵가, 법가, 뭐 그다음에 계농주의, 도가,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조금씩 살펴보면 유가는 누가 있냐면 이제 대표적으로 공자, 맹자, 순자가 있고, 이 사람들은 효제, 인의, 예, 뭐 이런 개념들을 이제 처음에 만들어내고, 그러니까 조금 더 기존의 추상적이었던 개념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나갈 때 효제, 인의, 예,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그 한국 사회의 어떤 뿌리에 해당되는 그런 사상을 만들어 놓았고, 묵자를 이제 묵자의 뭐 가족이나 국가의 경제를 초월한 겸해서를 얘기하는 묵자가 있고요. 또 법가 사상으로는 상앙, 한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, 사람들은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. 그리고 군주 권력의 절대화, 뭐 부국 강병의 실현,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요.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도가 사상. 그래서 인위적인 정치 도덕은 폐지해야 되고, 노자나 장자 뭐 그런 사람들의 사상을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? 그런 도가 사상이 나오고요. 근데 이 여러 사상들이 전국시대에 막 나오게 돼요. 이제 전국시대에 제자백가, 백가쟁명 이런 식으로 말을 막 나오게 되는데, 이제 진시황제에 의해서 이게 제국이 성립이 되고 통일이 되잖아요.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여러 설들은 이제 조금 이제 진시황제가 특히 분석행위라든지 너무 많은 잡소리들이 많으니까 이거 다 불태워버려. 그리고 사람들이 똑똑하면 기어오르니까 다 불태워버려. 이렇게 해서 다 불을 태워버리고 이제 남은 것이 이제 법가, 도가, 유가 이 정도의 이제 조금 그러니까 뿌리가 이제 살아 있는 거죠. 아무리 우리가 불을 태워도 나중에 불 나고 그 남은 자리에 보면 싹이 자라지잖아요. 마치 그런 것처럼. 춘추 전국시대는 사회 정치적으로는 혼란기였고요. 중국 문화에 하지만 이제 좀 문화적, 사상적 기틀이 마련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. 이때 제일 중요한 개념이 사 개념인데요. 그 전까지는 천자, 그 다음에 왕, 뭐 이런 제후국들과 중앙의 천자, 뭐 이런 개념들이 중심이었다면, 이제는 좀 더 똑똑한 사람들의 계급, 즉 사계급이 문화의 주역이 되면서 소수 귀족들에게 독점되어 있던 지식, 학문 같은 것들이 일반 서민에까지 확장되게 됩니다. 자, 이 전국시대의 특징은 철기시대라는 것이에요. 그 전국이라는 건 결국 전쟁을 많이 하고 여러 나라들 154개국인가는 아주 많은 나라들끼리 이제 서로 싸우고 막 이러고 있던 것을 나중에 그 전국 칠웅이라고 해서 이렇게 7개의 나라로 이제 딱 힘을 7개의 집약이 되고, 그리고 나중에는 진시황이 그걸 다 통일까지 해버리는데,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기가 강력했기 때문이겠죠. 그래서 이제 철기 산업을 바탕으로 뭐 농경이라든지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거, 뭐 요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전국시대 이후에 진시황제, 그 다음 뭐 한나라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역사를 좀 이어가 볼게요. 안녕.